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북한에 해외 파견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던 그 의혹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네. 북한에서는 계속 납치다, 빨리 돌려보내라 이 얘기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최근에 또 입장을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네. 최근은 아니고 사실 좀 됐는데 5월 15일 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또 밝혔어요. 네. 물론 이제 당연히 집단 유인 납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는데, 이번 그 입장에서는 좀 특이한 게 인권 문제로 상당히 좀 많이 접근을 했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남북 대결과 긴장 격화를 고취하는 정치적 도발이다, 이런 뭐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전대미문의 특대형 범죄다. 그 다음에 세계 인권선언과 해당 국제인권협약들에 명백히 규제되어 있는 가장 초보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반인륜 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인 거죠. 유인 납치한 것도 이제 인권 유린이고 범죄인데, 거기다가 가족 면담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무시를 했다. 네. 그래서 아니,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못 만나게 하는 게 이것도 이제 인권 유린, 심각한 인권 유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일종의 네. 이제 이게 이상가족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상가족 상봉을 요구할 이제 입장이 안 되겠어요, 이러면. 아이, 참. 이산가족 상봉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뭐, 북에서 이상가족 상봉을 하자라고 하는데, 남쪽에서는 거부한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꼴이 됐는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미국과 서방 세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맨날 그 매일같이 인권 보호 증진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막 지적하던 미국과 서방이 이번 집단 탈북 사건 같은 데서는 함구 무언하고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그들이 표방하는 인권 보호 증진의 진위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측의 반인륜 범죄를 응당 문제시하고 우리 국민들을 한시바삐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이번 문제를 가지고 인권 문제로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있다는 거는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서방 세계나 뭐 국제 기구들, 뭐 유엔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인권 얘기는 많이 해왔는데 결국은 편파적인 거 아니냐. 네. 북한이나 그런 이제 반미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 같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을 친미 국가라 해야 되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는 왜 침묵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북한이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한 거네요. 네. 자, 뭐 아무튼 국내에서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죠. 네. 여기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던데, 네. 거기 통일위원회에서 접견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6일 날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긴급 접견을 요구하는 뭐 서한도 보내고, 그다음에 편지라든지 이런 물품까지도 보내고 했었는데, 일단은 국정원은 접견을 불허를 했고 편지 등의 물품도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완전히 고립돼 있는 상황이네요. 안에서 지금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의 인권 담당관을 하는 변호사와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거 관련한 이제 그 인권 보관 입장을 보도를 한 게 있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을 바라지 않는다. 그다음에 누가요? 그 13명의 탈북자들이 그러니까 그 인권보호관이라는 사람이 탈북자를 만난 거예요? 예, 만났다라고 이제 해서 인터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네요? 일단 만났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누구는 접견이 되고 누구는 접견이 안 되고 그런 건가? 기본 여기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 인권 담당관이라서 아마 이 사람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가능한 것 같고요. 일단 그 외 민변의 접견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일단 그 인권 담당관의 말에 따르면 13명은 민변 변호사를 만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외부 소식이나 이런 것도 좀 전해 듣고 있고 시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외부 시설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외부 소식 듣고 있다면은 이제 뭐 가족들이 자기들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얘기도 다 들었겠네요. 근데 그거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기사 짧게 나와가지고 민변통일위원회에서 새로 또 입장을 냈어요. 예. 13명을 다 했다고 한다면 이걸 하루 만에 한 걸로 보이는데 13명을 다 했다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분 정도밖에 할 수 없다. 30분 동안 얼마나 이 집단 탈북한 탈북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만한 얘기를 해줬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탈북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다 사진이랑 이름이랑 나이랑 지금 다 나왔잖아요. 장난이 아니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접견을 보장을 하라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북자들이 이제 이탈 주민 보호센터 옛날에 이제 뭐 여기 합심센터였을 거예요. 네네. 합동신문센터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 완전히 고립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독방에 갇혀가지고 고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인권 보호관인지 뭐 변호사인지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북자 입장에서는 만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밖에 없는데 국정원 직원이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안 좋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탈북자 관련해서 그 간첩 사건들이 조작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유우성 씨 사건도 있고 막 했는데 그때에 그 탈북자들을 만났던 변호사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국정원에서 민변을 만나지 마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접견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아무튼 이제 이 접견을 정부는 계속 가로막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접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럼 이건? 예. 그 민변 변호사들에 따르면 긴급 구제 신청을 하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신문상 애매한 거잖아요. 이게 피의자도 아니고 뭐 그렇죠. 뭐 죄지은 건 없죠. 죄지은 거 없으니까. 뭐 북한법은 어겼겠지만 한국에 와서는 아직 법을 어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사실상 감금돼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긴급 구제 신청을 하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가족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얘기 16일 날 밝혔는데 당시에는 본인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가족들이 다 북한에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민족통신이라고 하는 해외 그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언론에서 이 소식을 알고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서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임을 받았으면 이제 접견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위임을 받아서 24일 날 민변에서 긴급 구제 요청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게 사실 이제 가족이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인 거고 그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신청을 한 거라서 법적으로 이걸 이제 판결하기가 참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영상도 다 가능하고 서면도 가능하다라고 변호사들은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부모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때문에 그 민변 변호사들도 약간 망설였는데 지금 이 시급한 만큼 일단은 신청을 해보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머리카락을 뽑아서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뭐 가족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미 그걸 보고 내가 누구누구의 뭐 엄마다 아빠다 내가 신청한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신청 자체에는 문제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긴급 구제를 할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할지가 애매하게 남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라든지 한 명이 사망했다라든지 이런 유의 얘기들도 나온 만큼 좀 깔끔하게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한국이 인권 유린국으로 세계에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명백히 해결하고 해명을 해주는 게 맞겠다 싶고, 이상가족 상봉도 안 되는 마당에 이상가족이 늘어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자, 어쨌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마셔보니 어때요? 아, 근데 물 타 마셔도 될 만큼 아주 진한데요? 네, 이게 충남 공주의 유급 명곡리에서 알칡만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달고 진합니다. 아, 근데 이게 칡즙이 어디에 좋은 거죠? 그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술독을 풀고 갈증을 막는데 좋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 혈당 조절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에스트로겐 들어보셨죠? 예. 여기 석류 600배 이상 많아가지고 에스트로겐이 여성들의 갱년기에 좋다고 합니다. 중금속 해독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네요. 아, 아주 좋네요. 그럼 이제 황사의 계절이 왔는데 꼭 마셔야겠어요. 네. 이거 이름이 뭐죠? 아, 도당골 칡즙이라고 합니다. 아,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50호에 5만 원입니다. 한 개에 1,000원꼴이에요. 한 개 1,000원꼴이면 생각보다는 비싸진 않네요. 이게 되게 알칡만 네. 모아서 했다고 해서 그런지 좀 진한데, 그럼 좀 저렴한 편인데요? 어디서 주문해야 되나요? 네, NK투데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70-4234-0501. 휴대폰은 010-7561-0615. 네, 이메일은 nketoday21@gmail.com입니다. 입금 계좌는 농협 302-1037-8710-41 예금주 김영경. 김연경이 누구신가요? 저희 사무국장입니다. 네, NK투데이가 추천하는 도당골 직즙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